자동차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리뷰 미디어 더파크TV 정우성입니다. 사상 최장 장마 기간을 지나고 왔는데요.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전 지구적으로 아주 이상한 기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번개도 너무 많이 치는 장면이 중국에서는 벌어졌었고, 북극에서는 너무 많이 녹고 있고, 자연재해가 너무 많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레타 툰베리가 얼른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 지구가 전체적으로 굉장한 재앙에 휩쓸릴 거라고 울먹울먹했던 그 연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How dare you! 역시 중요한 건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건 역시 석유 연료를 줄이고 내연기관을 좀 덜 쓰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을 덜 피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2019년에 비전 EQS라는 획기적인 자동차를 선보였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이 차가 지난 5월에 한국에 왔었어요. 제가 취재를 하러 갔었는데 이제야 지금 보여드립니다. 진작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거 되게 많이 하느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비전 EQS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탄소 중립 정책이죠. 친환경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동화 전략, 더 쉽게 말씀드리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어떤 전기차를 만들고 싶은지 그 철학이 응축되어 있는 일종의 기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Q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브랜드를 총괄하는 이름이고요. S는 기함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메르세데스 벤츠의 기함은 S클래스니까요. 메르세데스 벤츠 고양 전시장은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말 거대한 전시장입니다. 거의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든 것이 다 이 전시장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EQ 브랜드의 차들, 지금 EQC가 출시되어 있으니까요. EQC도 거기서 만나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이바흐도 있고, AMG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자동차들은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고장에 가면 이거를 이벤트로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벤츠의 거의 모든 것을 상담받고 체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에는 EQC를 타고 갔는데요. EQC는 2018년 9월에 스웨덴 아티펠라그 아티뮤지엄에서 출시했던 자동차고, 한국에는 2019년 10월에 출시한 EQ 브랜드의 첫 번째,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가 출시한 첫 번째 100% 순수 전기차였습니다. 이 차가 80kWh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고요. 출력이랑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최고 출력은 408마력, 최대 토크가 78kg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딱 5.1초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성능이 아니라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대표적인 프리미엄 브랜드가 전기차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단서를 볼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전기차라고 하면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연비 위주의 세팅을 하고 있고 경제성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첫 번째 100% 순수 전기차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원래 어떤 브랜드였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훨씬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벤츠가 추구하는 프리미엄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은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디자인을 봤을 때나 안에서 인테리어를 느꼈을 때, 그리고 주행했을 때도 전혀 위화감이 없었습니다. 위화감이 없다는 건 이 모든 자동차 브랜드의 전동화 전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구현된 모델이었고, GLC를 기반으로 만들었던 전기차였는데요. 308km로 인증이 났는데 역시 한국에서는 약간 부산까지 충전 안 하고 갈 수 있는 인증거리가 나왔을 때 좀 마음이 놓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아쉬운 점을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걸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아주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상차가 하나 있고, 비전 EQS라는 컨셉카를 보시면 조금 더 진일보된 철학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 EQC를 타고 이제 경기도 고양에 있는 전시장으로 가는 거죠. EQC를 타고 EQS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현재를 타고 미래를 보러 가는 거죠. 정식 명칭은 비전 EQS입니다. 2019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처음 발표했던 차고, 이거 독일에서 가지고 온 차예요. 디자인 놀랍습니다. 여러분, 벤츠가 지금 하고 있는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사진으로 보면 좀 밋밋해 보일 수 있습니다. 비전 EQS뿐만 아니라 S클래스 지금 출시 예정되어 있는 그 디자인도 그렇고 E클래스 디자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통일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브랜드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디자이너들이 일을 안 한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비전 EQS를 실제로 보시면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실제로 어떤 감각으로 다가오는지를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볼륨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조약돌 하나가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이렇게까지 유려한 선을 자동차로 구현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유선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활 시위를 당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벤츠가 어디에 힘을 주고 있는지 이 앞에 이제 헤드램프랑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EQC랑 조금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형태가 EQ 브랜드의 패밀리 룩입니다. 그런데 EQS의 경우는 좀 검정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시동을 걸면 환상적인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주간 주행등만 보면 이렇게 얇게 약간 이렇게 빛이 나오고 있고 뭐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헤드램프가 들어오면 약간 안에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되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벤츠 마크가 홀로그램처럼 보여요. 분명히 평면인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안에 수많은 점들이 마치 우주에 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 역시 그 벤츠 마크가 무수히 박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테두리가 다 빛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조약돌 같은 차체를 빛으로 감싸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전반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거 밤에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LED 램프들이 실제로 굉장히 다채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940개의 LED 조명들이 주변 환경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퍼레이티브 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양산됐을 때 어떻게 구현이 될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익스테리어에서 빛의 향연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그대로 인테리어로 이어집니다.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약간 해파리 같은 느낌? 그러니까 되게 어두운 바닷가에서 해파리가 막 빛을 내고 떠 있는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잖아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요트 컨셉의 인테리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트는 바다로 나가기에 제일 호화스러운 탈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바다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 디자인 스케치를 보시면 이 앞에 있는 패널들에 이렇게 세로선이 가 있는데 그거를 요트 마루 혹은 뭐 요트에 있는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디자이너들은 고래의 배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시트 디자인은 소라 껍데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바다 컨셉이 이 인테리어를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루프 라이너에 쓰인 재질들은 해양 폐기 플라스틱을 활용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급스러운 차에 이런 재질을 사용한 거는 거의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단풍나무가 쓰였는데 이 단풍나무는 독일 안에 있는 굉장히 생태 친화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그 단풍나무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실내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가 쓰였는데 뭐 재활용한 페트병을 가공해서 쓰기도 하고 이 가죽은 또 인조 가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굉장히 탄소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실제로 계획을 보면 2022년까지 유럽에서 탄소 중립적인 차량을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2030년까지는 이 전동화 차량, 그러니까 전기차의 판매량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2039년까지는 완벽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EQ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고요. 이 비전 EQS가 담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친환경 철학이기도 합니다. 이 컨셉카를 봤을 때 사실 제일 궁금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양산될까? 양산된다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 내년에 양산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 모양 그대로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약 두근두근 하는데요. 성능도 굉장합니다. 전기 모터가 앞차축에 하나, 뒤차축에 하나 이렇게 달려있고 가운데 이제 배터리가 쫙 깔려있는 형식이고요. 최대 출력은 469마력, 그다음에 최대 토크는 77.5kgm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딱 4.5초예요. 거의 뭐 슈퍼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행거리 궁금하시죠? 일단 유럽 기준으로는 700km라고 하는데요. 이 비전 EQS가 실제로 도로를 달릴 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미리 타보신 분이 계십니다. 루이스 해밀턴인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F1 팀에서 굉장히 활약하고 있고 지금 뭐 난공불락의 챔피언이죠. F1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루이스 해밀턴이 이 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역시 바다를 배경으로 루이스 해밀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친환경 철학과 이 비전 EQS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멋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 비전 EQS를 보시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탄소를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모빌리티의 미래를 읽어가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배출한 탄소만큼을 어떻게 되돌려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의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예를 들면 배출한 탄소만큼 나무를 심는다거나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해서 그 돈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는 2039년까지 완벽한 탄소 중립 환경 안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모빌리티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비전 EQS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컨셉카였습니다. 내년 양산이 정말 기다려지네요. 자, 오늘 메르세데스 벤츠의 비전 EQS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동화 전략이 이 차에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또 말씀드렸던 아우디 이트론도 있었고, 그리고 현대는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를 완전히 전기차 브랜드로 격상시켰잖아요. 원래 아이오닉은 그 차의 이름이었는데 제네시스처럼 이 전동화 전략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앞으로 전동화 전략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속속 발표하고 있고, 그 결과물들이 아주 흥미롭게 나오고 있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흥미로운 차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정말 이 계획대로 된다면 지속 가능한 자동차 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 모빌리티 라이프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 EQS를 중심에 두고 벤츠의 전동화 전략에 대해서 좀 폭넓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곧 다른 컨텐츠, 또 다른 시승기로 목요일 밤 9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퍼크TV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